안녕하세요 여러분, 진명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의미관계 그리고 결합 방식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볼 겁니다. 가장 먼저요, 합성어의 뜻부터 돌아갈게요.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 즉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한 개의 단어였습니다. 그 합성어를요, 우선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 볼게요. 가장 먼저 대등합성어입니다. 여러분이요, 대등합성어와 종속합성어를 가끔 시험 문제에서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배울 때는 굉장히 쉬운데 막상 문제에 적용하라고 하니 실수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절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요, 대등합성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려면 그리고 라는 말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라는 말을 붙였을 때 자연스러우면 대등합성어고요. 그렇지 않고 뜻이 어색하면 종속합성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손 그리고 발. 괜찮죠? 강 그리고 산, 논 그리고 밭. 뜻의 의미가 바뀌지 않아요. 단어 그 자체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손 그리고 가락. 어색하죠? 정말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쌀밥이라는 말을 보시면 저거 대등합성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쌀 그리고 밥이 아니죠. 쌀로 만든 밥이라고 해야겠죠. 즉, 그리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가 하나를 수식하는, 하나의 어근이 다른 어근을 수식하는 관계일 때 우리는 종속합성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고라는 말을 붙였을 때 원래 그 단어의 의도가 어색해지지 않는다면 대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융합은요, 여러분이 헷갈리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콩밥, 춘추, 입방아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콩밥은 일단 콩으로 만든 밥이 아니에요. 감옥을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본래의 의미와 조금 색다르게 한층 달라진, 더 나아가서 해석해야 되는 경우에 융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즉, 본래 그 각각 어근의 뜻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새로운 뜻이 형성됐을 때 융합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의미 관계 정리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게 수능에 나와요? 실제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드리는 이 예시들은 실제로 고1, 고2, 고3 기출에 나왔던 예시들이에요.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결합 방식을 기준으로 합성어를 나눌 것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모양의 스티커도 붙여봤어요. 바로 통사와 비통사의 구분이에요. 통사라는 말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통사라는 말은요, 통용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통용된다. 즉,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의 문법상, 우리말의 어순상 어색하지 않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방식을 통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합성어는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일 거예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갖겠죠. 따라서 우리는 통사적 합성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비통사, 즉 우리말의 어순, 우리말의 문법과 거리가 있는 어색한 그런 합성어들을 따로 공부할 겁니다. 각각의 경우를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먼저 어간과 어간이 결합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분류 기준이 많고 내용이 낯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시를 먼저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마치 사이소리 현상 공부했을 때처럼.
우리 사이소리 현상 공부했을 때 사이소리 현상의 각각의 정의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예시에 먼저 집중하여 뜻을 풀이해봤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볼드체 글씨보다는요, 예시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볼게요. 가장 먼저 높푸르다예요. 여러분, 높푸르다는 원래 높고 푸르다죠. 높고 푸르답니다. 고라고 하는 연결 어미가 필요해요. 어간과 어미라는 말은 지난 시간부터 여러 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용언입니다. 용언에 활용을 하는 부분, 높다, 높게, 높고, 높니 등등에서 높이라고 하는 어간과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푸르게에서 바뀌지 않는 푸르라고 하는 어간이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그 사이에 어미, 즉 연결어미, 뭐뭐하고라고 하는 높고 푸르다의 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말과의 거리가 있죠. 따라서 비통사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연결어미 없이 어간끼리만 연결된 경우 비통사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 뛰어놀다가 아니라 뛰놀다 라고 했을 때 비통사입니다. 괜찮을까요? 첫 번째 경우였어요. 두 번째 경우를 가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예시를 보시면 덮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덮밥은 원래 풀이는 덮는 밥이 되겠죠. 혹은 덮여진 밥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즉, 마치 밥을 수식해주는 듯한 그런 표현이 뒤에 와야 됩니다. 어미가 와야 돼요. 그런 걸 이후에 품사로 가시면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배우실 건데 지금은 그것에 집착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뭔가 어색하다. 원래 덮는 밥이어야 되는데 혹은 덮여진 밥이어야 되는데 그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없군. 우리말과 조금 달라. 따라서 비통사야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조금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된 채 어간이 체언을 수식할 경우 비통사다 라고 이해하시지 못해도 괜찮아요. 뭔가 어색하구나 라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세 번째가요. 정말 중요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비통사는 중요해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찝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최근까지 수능을 공부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실제 수능 시험을 치러본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이 틀리는 파트가 바로 이 세 번째라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예요. 예를 볼게요. 부슬비, 산들바람, 척척박사. 부슬부슬이라는 말은 부슬부슬 내린다, 즉 내린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 되는데 보통 그런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잖아요. 부슬부슬 내린다,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그런데 부사가 명사, 즉 체언을 수식하는 거예요. 체언은 보통 관형사가 수식하는데 지금 제가 방금 한 이야기를 살짝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직 품사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 뭔가 어색하다라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 원래 부슬부슬 내린다인데 왜 비를 그런 부사가 수식하고 있지? 뭔가 어색해. 산들산들이라는 말은 또 마찬가지 부사인데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잖아. 척척 해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척척 박사? 똑똑한 박사도 아니고 척척 박사? 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원래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는데 우리말과 조금 다르구나. 따라서 비통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여기에 별표를 특별하게 붙였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하시겠지만 시험장에서 이 예시를 보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산들바람이란 예시를 보잖아요. 여러분은 이거 통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선생님 이거요. 산, 들, 바람 아니에요? 뭐라고요? 산과 들과 바람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산은요. 한라산, 백두산 할 때 그 산이 아니에요. 들은 우리 들에서 뛰놀다 할 때 그 들이 아닙니다. 이 산들이라는 말은 산들산들 할 때 어려운 용어로 음성상징어예요. 의성어, 의태어 중 음성상징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의성어에 해당합니다. 즉 산과 들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보시면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것 같은 즉 통사적 합성어로 보일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기출된 적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아, 부사가 채연을 수식하는 경우구나. 즉 비통사구나. 우리말과 달리 뭔가 어색하구나. 라는 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안 나와요.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한자와의 결합 방식이에요.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괄호를 그냥 쳤어요. 한자와의 결합 방식? 예를 들어 등산이라고 한다면 원래 우리말은 산을 오르다죠. 목적어가 앞에 오고 오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뒤에 와요. 그런데 등산을 보세요. 오를 등자에 매 산자죠. 오르다 산을.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네. 읽는다 책을.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요. 읽는다 글을. 읽는다 책을. 한자어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구나. 한자어는 원래 중국말이잖아요. 우리말과의 어순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통사예요.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갈게요. 통사, 비통사, 비통사적 합성어 네 가지 케이스는 다 공부했는데요. 제가 실제 시험을 봐보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한 가지 더 있더라고요. 가장 1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 두 번째는요. 체험 플러스 체연이에요. 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통사입니다. 우리말스러워요. 근데 겉으로 보면 어색하지 않을까? 라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빔 그리고 밥. 괜찮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종속합성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벼진 밥. 괜찮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아, 체연 플러스 체연은 통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이 세 가지 비통사적 합성어의 케이스들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특히 올해는요. 올해 비통사적 합성어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